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감이 어려운 이유. 저는 가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의 이야기에 100% 공감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상대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지만 공감한다는 생각이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사실 난 상대의 이야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공감 능력에 대한 의심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소통하고 계십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조망수용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타인이 다름을 인지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타인의 사고, 감정, 상황 등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쉽게 말해 조망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망수용 능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감의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지레 짐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지식, 그리고 감정에 기반해서 말이죠. 이렇게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는 태도는 효율성이 높아져서 우리의 소통에 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미루어 짐작하는 태도가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우리의 공감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공감은 방해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와의 대화에서 공감을 방해하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공감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정에 비추어 상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해석은 다양한 소통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중심적 해석이 다양한 소통 문제와 오해를 야기한다. 내 경험, 내 정신 상태를 투영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대와 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니콜라스 애플리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의 말입니다. 최근에 저는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당혹스러웠던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의 선거철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에 대해 물었고 기대와는 다른 지인들의 답변에 저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10년 이상 친하게 지낸 많은 지인들의 투표 성향이 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상대에 대한 왠지 모른 불신과 배신감마저 느껴졌는데요.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평소에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나와 비슷한 성향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니 하는 생각 때문에 혼자 많이 당황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대의 전혀 다른 모습을 확인했던 당혹스러운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따져보면 나 혼자만의 지레짐작이었고 근거 없는 편견이 그 당혹스러움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오해와 갈등이 심해진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친구와 파트너들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그들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가정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다. 니콜라스 애플리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는 친밀한 사람일수록 소통의 기준이 편향되어서 상대가 친하면 친할수록 나와 비슷할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친밀 소통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서로를 잘 이해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다는 착각에 쉽게 빠지는 현상입니다. 친밀 소통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잘 알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0년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상대방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친밀감이 높은 배우자나 절친의 설명보다 오히려 낯선 사람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시카고 대학교 니콜라스 애플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잠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마음속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는 서로를 잘 안다고 여기는 탓에 이런 확인 과정을 생략한다. 그리고 친밀 소통 편향이 심해지면 또 다른 소통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속내를 상대방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리오 루이스 스몰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있으면 친한 사람들보다 관계가 조금 느슨한, 즉 덜 친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게 될 비난과 무시, 그리고 과잉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공감이 결여된 반응은 정서적 연결을 방해한다. 상대에 대한 우리의 편향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감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공감 없는 반응입니다. 공감이 결여된 반응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입장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건데요. 우리 모두 내 이야기에 관심 없는 사람과 대화해야 했던 안 좋은 기억들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의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실제로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소통에서 우리는 상대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도 없고 공감도 없는 상대의 기계적인 답변에 우리는 기분이 참 많이 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들입니다. 내 입장에 대한 공감 없이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해 하고 충고하는 답은 우리를 또 실망시키고요. 더불어 상대가 나에게 당신은 별 문제도 아닌 걸 크게 만들고 있어. 사실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라는 태도와 공감이 결여된 말도 많이 듣습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이 틀렸어 라며 저를 교정하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내 잘못을 추궁하듯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하고 따져 묻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에 이런 반응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상대에게 내 말은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의미야 라고 속으로 외치게 되는데요. 사실 상대에 대한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공감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 퀸스 칼리지 런던 정신의학 신경과학 연구소의 앤서니 데이비드 박사는 공감 능력의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연구를 시행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의 연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능력을 사용하고 향상시키려는 의지력이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지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쁜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듣는 척하는 습관을 연습했고, 그런 습관을 상당히 보편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해력, 인내심, 그리고 배려심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실제로는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는 소통을 계속 지속한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공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상대와의 소통에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맞춤입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는 눈맞춤이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눈맞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진정성 있는 눈맞춤만으로도 상대에게 우리의 이해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액션입니다. 우리는 공감의 리액션을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그리고 평가나 판단 등은 좋은 소통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반응이나 그럴 때는 네가 이렇게 행동했어야지 하며 가르치는 태도는 상대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성입니다. 공감은 곧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데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혹은 상대에게 공감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우리는 거짓된 모습만 들킬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랑하는 혹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순간 상대의 이야기나 의견을 무시해버리거나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과 부합하는 행동이 곧 신뢰와 믿음 그리고 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결론. 진정한 공감은 평소 태도에서 시작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공감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지레 짐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이야기에 배려 없는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그럼 공감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공감 능력에 대한 의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 혹은 가족이라도 우리는 100% 남의 입장을 공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한답시고 영혼 없는 어색한 리액션과 기계적인 피드백만 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